자, 세계사 이모 저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또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여가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관해서 영상을 가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할 얘기는 mRNA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사실 먹고 치료제 관련 나오면서 많이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심하게 부침을 겪었는데 mRNA 백신을 코로나에 이어서 독감도 잡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 볼 거고 미국이 다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백신 관련주들에겐 좋은 소식이죠. 또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앞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 이게 의무화 덕분이죠. 결국은 WHO나 FDA 승인이 중요합니다. 모더나에 관련한 이 조금 기사들 이슈가 될 만한 기사를 볼 거고 셀트리온과 HM에 엄청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기사들 얼마 전에 제가 이 오늘 아침 영상에도 나노코박스가 인도서 품질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죠. 이 품질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때 날짜를 좀 잡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안쪽으로 통보를 해주겠다. 그게 9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있어서 볼 거고 석탄 부족 사태 중국의 전력난이 가운데 인도도 전력난이 위기가 왔어요. 지금 세계 가장 큰 공장 1, 2, 3가 중국, 베트남, 인도쯤이 되는데 인도도 전력난이 이어와서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백신 의무화라든가 또 이 미중 무역, 또 미중 간에도 지금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양국의 무역 합의 이행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고 약간 깨끗하게 지나가진 않은 상황인 거죠. 미국 증강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한 기사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셀트리온 HMM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주식을 하면서 저도 공매도가 참 싫거든요. 정말 저도 공매도가 싫어요. 제가 사는 주식 가지고 공매도 나오면 아주 미칠 지경인데 자, 셀트리온 HM의 1.6조 공매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10월 9일자 기사이기 때문에 자, 전부 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저는 참 불만인 게 정말로 좋고 괜찮은 주식들까지도 다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들어온 거니 좋은데 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회사의 펀더멘탈 좋은 가치에 비해서도 단순히 그냥 공매도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저는 참 저도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제 개별 종목에 내 실제 공매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한국거래소는 종목별로 공매도 대량 보유자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량 보유자라는 게 개별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 잔고로 보유한 투자자인데 공매도 잔고 상위 30개, 코스피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량 보유자로 공시된 43개, 기간 중에 43개, 그러니까 전부 다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중국 주식을 가지고 전부 다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결정적으로 회사의 펀더멘탈,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단순히 공매도 기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가라는 개인적인 내피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으로 저는 괘씸합니다. 어쨌거나 공매도 잔고 금매일이가 셀트리온입니다. 5일 기준 잔고가 9천억, 10월 5일 기준으로 9천억에 달한다는 거죠. 2위가 HMM, 자, 공매도 잔고가 6,562억 원 육박했고 3위는 LG 디스플레이 4,900억 정도, 금유석유가 5위, 신풍제약이 1,7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항상 뉴스와 차트를 같이 참조를 해서 항상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제가 셀트리온 영상도 많이 찍어드려요. 근데 HMM이나 실질적으로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은 예전에 바닥에서 봤을 때 꽤 올라왔죠. 벌써 20배, 30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공매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셀트리온 안 그래도 지금 월봉에서 바닥권이고 레키노라든가 이런 좋아한 이슈니가 불구하고 그 머크의 치료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사실 납득 안 가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공매도가 1위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셀트리온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바로 메릴린치죠. 그리고 모건스탠리 이 두 회사가 가장 강한 공매도 수량을 갖고 있습니다. HM은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세고 LG스펠린,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의 가장 강한 주범은 메릴린치죠. 메릴린치 아주 어쨌거나 메릴린치 아주 큰일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우리 HLB, CJ, 셀트리온 제약이 공매도에 짓눌려 있는데 HLB는 공매도 잔고가 2,598억 원, 대량 보유자 4곳 중에 하나죠. CJ도 공매도 잔고 1,285억 원인데 HLB도 역시 월봉에서 예전처럼 많은 고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월봉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도 잔고가 아직도 많죠. 물론 지금 대차 상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고 있긴 하고 공매도 대표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죠.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호재와 리버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잘 못하긴 해도 그래도 금요일 날도 7%대 가까운 즉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보다는 단순히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삼성제약에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사실 엄청 좋죠. 사상 최대 실적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다 대고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매도 대량 보유자 전부가 어떻게 왜곡됐을지 수문해 봤는데 시장 전체 공매도 통계에서 국내 기관 비중이 약 20%를 보이고 종목별 대량 보유자는 왜 전부 외국계인지 물어봤는데 취재 결과 원인은 제도나 시장 상황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은 없는데 완전한 공매도로 불리는 한방향 숏셀링이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완전한 공매도 한방향으로만 이 그 숏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부분 리스크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 매수하면 SK하이닉스 매도 뭐 이렇게 이제 한쪽은 매수 한쪽은 매도 이런 쪽으로 포트를 분산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두 종목 다 매수하지 않고 한쪽은 매수하면 한쪽 매도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 증권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헤지펀드를 제외하고 공매도를 네이키트 한 방향으로 때리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고 이제 이 기관들은 말하고 있는데 외국계는 양방향 매매를 통한 수익 추구에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매수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한 종목의 공매도를 대량으로 때린 다음에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일방적으로 숏셀링을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좋고 회사가 좋고 막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 한쪽에서 공매도를 때리고 다른 쪽에서 또 올라가면 이쪽 갔다 공매도 때리고 요거 떨어지면 다시 매수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메릴 린치나 이 그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이 실적이 사상 최고야. 그럼 당연히 주가는 이거에 맞게 올라가야 맞는 게 맞는 거죠.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유럽에 승인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제가 앞으로 잘 올라갈 거야. 참사 합병하면 호재겠지 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개인들은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법으로만 개인들이 많이 샀네 그럼 공매도 해서 주가 떨어지면 다시 싸게 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권사 그리고 회사들을 가지고 공매도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들은 악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사실 악재라는 것도 저도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니죠. 악재를 자꾸 자기들끼리 이건 악재라고 자꾸 악재도 아닌데 악재를 부풀려서 나쁜 악재로 만들어버리고 공매도를 때리고 그걸 밑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기법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조금은 좀 불만이고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해도 넘어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셀트리온이나 HM이나 사실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 밑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치지만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매도를 하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이 어떤 우리나라 회사에 대한 이 기대가치,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자기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이런 기법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외국인들 공매도들도 우리나라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아침 영상에서 인도에서 지금 품질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아침 영상에 살펴봤기 때문에 요 관련된 기사는 잠깐 보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조금 관심 갖게 보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약을 했는데 THRS, TI 여기에다가 이 그 면역성 및 면역 원상 테스트를 위해서 임상 3사 참가자의 말초내 단세포 샘플을 보냈으면 여기서 THS가 샘플을 받은 30일 내에 테스트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나노젠에 보내게 되는데 이 기사가 언제냐면 9월 24일 기사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9월 말에 만약에 샘플을 보냈다고 예상을 하면 늦어도 한 달, 10월 말에는 이것과 관련된 결과가 나노젠 측으로다가 이렇게 결과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달 10월 말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도 10월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HLB 공매도를 하는. 어쨌거나 이번 달 안에는 긴급 승인 관련한 이슈, 그리고 나노젠의 이 인도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결과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모더나에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어 보려고 하는데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이윤만 추구하는 모더나 가난한 나라 백신 수출엔 소홀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했더니 모더나가 이 수출한 백신 대부분이 부자 나라들에만 수출했다는 얘기라 가난한 나라들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중 부자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백신 관련 데이터 업체인 에어피니티가 밝혔습니다. 이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한 나라들에 수출된 모더나 백신은 총 90만의 투여분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80만 회, 그러니까 화이자는 840만 회분 정도를 좀 저소득 국가에도 다 분양을 했는데
모더나는 90만 회밖에 안 했던 얘기죠. 즉 9분의 1도 안 되는 물량만큼 가난한 나라한테는 안 했고 부자 나라한테만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덕분에 모더나는 어쨌거나 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모더나 약값도 굉장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죠. 자, 회당 30달러에 계약한 콜롬비아의 페르디난드 루이스 보건장관이 우리 정부가 주문한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비싸다고 말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12개 중상소득 국가, 5개 중소득 국가, 1개 저소득의 백신을 할인 판매하기로 계획해서 모더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까 모더나는 부자 나라에만 팔고 가난한 나라에 거의 팔지 않고 화이자는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 특히 가난한 나라는 오히려 할인해서 파는 이런 역다른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 좀 따라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미국의 이 백신 접종이 다시 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속도 내는 미국 백신 접종 부스터자 접종 의무 덕분에 이게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긴급 승인하고 정식 승인의 차이라고 그랬죠. 화이자는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죠. 따르기 때문에 의무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조건이 됩니다. 긴급 승인은 절대 강제로 의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이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 수가 첫 2회분 접종을 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보도했고, 여기에는 이제 2회 접종으로 면역이 향상됐지만 면역의 연장 강화를 위해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 면역체가 손상됐기 때문에 2회 접종으로는 불가능해. 한 번 더 맞아 해서 3회 접종을 한 사람이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스터샷에 대한 이 확률은 더 높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나와도 역시 부스터샷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WH나 FDA의 정식 승인이 필요한 거죠. 긴급 승인을 넘어서 정식 승인까지 가야 부스터샷을 인정받고, 지금 모더나나 얀센에 관한 이런 이 지금 CDC 질병유한관리청에서 미국 질병청이죠. 자, 여기서 지금 모더나도 얀센도 좀 전부 다 부스터샷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FDA가 모더나 얀센 백신에 부스터샷을 승인할지와 또는 어린애들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지를 논의하고 있죠. 이게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부스터샷에 대한 이런 그 수요는 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석탄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합니다. 이게 좀 증시에 내관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석탄 부족 사태에서 중국도 있고 인도도 전력난 위기가 왔습니다. 인도 발전소의 절반 제고량이 3일 미만이고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전력은 더 많이 쓰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인도나 전 세계적으로 전력은 계속 많이 쓰죠. 근데 석탄은 안 쓰려고 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이 증가량을 자꾸 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선도전기, 광명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여러 가지 전력주, 그리고 배송 관련주들, 승부전압 관련주들, 전기주들이 좋아야 되는데 대북 관련주로 엮여서 조금 좋았다가 아직은 지지부진한데 전기주에 관해서 저는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석탄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인도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벌어질 수 있다고 4일 인도 경제 전문 민트 등이 보도했고, 석탄 재고가 급감한 것은 글로벌 석탄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인도의 전력 소비 급전에 크죠. 지금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석탄 관련주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인도 중앙전력국가 외신 등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인도 내 석탄 발전소 135 중 72곳이 석탄 재고가 사흘치가 안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죠. 16곳은 아예 재고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석탄 발전 중에 총 53%, 70%를 차지하는 곳인데, 이렇기 때문에 전기도 부족하고 석탄도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중국도 석탄을 지금 다시 지금 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후드로부터 후주하고 좀 싸우는 바람에 석탄 수입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슬슬 재개가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도가 지금 중국에 있던 많은 글로벌 자원들이 인도로 건너가면서 인도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죠. 그런 와중에 석탄도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도 전력난의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미중 통삼이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무역 이행 합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자, 9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이 류어 중국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화상통화를 했다고 전했죠.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이 타이 미국 대표가 좋은 얘기를 했다고 전했는데, 이날 통화에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일 관세유지와 1단계 무역 합의 준수를 골자로 하는 대중 통상 전략을 공개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이 타이 대표가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준수를 촉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위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죠. 중국이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약
239조 2천억 추가 구매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관세 철폐에 관한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관세 철폐가 잘 돼야 어떻게 되는데 이 지금 중국은 관세 철폐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럼 관세 철폐라 미국은 국가주도 정책을 펼치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미중무역 전쟁이 좀 잠잠해져야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편인데 사실 미국 중국 문제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은 큰 경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중국도 심각한 전력난에 석탄 채굴학들을 지시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중국도 역시 자국의 경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력난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일단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로까지 이어진 심각한 전력난 완화로다가 이 정책 기조를 석탄 더 캐라 이렇게로 돌렸습니다. 캘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럼 호주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양보를 해서 석탄을 다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중국의 석탄 생산량 꽤 중요해요. 대부분이 화력발전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아시아 경제에도 약간은 조금 위기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모더나 화이자가 이 mRNA 백신 그 기반으로다가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 건 다들 알고 계시죠? mRNA 백신으로 코로나에 이어서 독감도 이제 잡으려는 이런 이 기술 개발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국 모더나와 프랑스 사노피가 올해 여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전부 다 지난달 각각 mRNA 독감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이제 독감도 잡겠다는 얘기죠. 자, 이 같은 임상시험이 기존 독감 백신의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2004년에 2019년도 독감 백신 효과는 최저 10%에서 최대 60% 머무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RNA 기술을 이용하면 재래식 독감 백신보다 단기간에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층을 좀 더 이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mRNA 기반의 독감 백신이 개발되면 예방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서 사실 mRNA 백신이 이게 지금 근간에 우리가 전 인류가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 가장 빠르게 만든 백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만드는 백신 중에 제일 빠르고 또한 이런 백신들이 독감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더나 화이자 쪽에서도 굉장히 임상시험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질병과의 싸움과 인류와의 기술과의 싸움이죠. 잘 돼서 독감도 빨리 잡아서 독감 환자들도 해마다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세계사 이모저모였고요. 또 중요한 기사라든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사들이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